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게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승복인데요. 오늘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바로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내놓을지, 두 사람의 메시지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사람이요? 예, 두 사람 메시지가 나올 건지 뭐, 각각 써주셔도 되고 둘을 묶어 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세 분이 쓰시는 동안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희 지난달 12일이죠.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승복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더니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호칭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호칭을 빼고 거니까.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다 작성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답부터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지지. 지지는 뭐죠? 이게 A 지지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굿게임. 굿게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어떤 게임 게임 아, 할 저 때 게임을 안 하는데. 보통 패배할 것 같으면 지지 칩니다. 아, 지지 칠 거야. 그리고 이제 굿게임 치고 그냥 나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 보통. 그렇군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네. 선언할 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승복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해자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그걸 승복 안 한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이 결정은 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한다 해서 안 할 도리는 없죠, 사실. 없잖아요. 네. 법적인 효력이야. 뭐 정치적으로나 내 심정적으로나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뭐 개인의 문제이고, 근데 이걸 계속 강요를 한다거나 뭐 이것을 굳이 이제 뭐 기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뭐 각 당의 대표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유치해 보인다. 네, 저는 오히려 이건 감정을 더 격양시키는 거거든요. 각 당의 지지자들. 특히나 최근에 보면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기각에 대해서 나는 승복 못해. 야, 기각하면 난 무조건 뛰쳐나갈 거야. 예. 거리로 뛰쳐나갈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을 한번 내려진 결정을 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든 탄핵을 찬성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승복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지지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뭐 굳이 그러면 이거 멸망전 할 거냐? 지지치지 않으면 그럼 너 끝까지 그래 이거 이긴 멸망전? 쪽에서 네. 멸망전 가는 거예요. 예. 엘리전. 아,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 했어야 되는데. 네. 게임을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죽여 공범을 없애야 되는 하셨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게임을 못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게임 못해서 상대방을 못한 지지치지 거예요. 않으면 그래 그러면 지지 안 칠 거야?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다 없앨 때까지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걸 원하는 건가요? 지금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지지치고 떠나라. 그래 지지쳐야 된다. 지지 쳐야 된다. 차례대로 그럼 박민영 대변인은 네, 머시중원디인가요?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네. 되게 저는 승복이라는 이 레토릭이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는데 대체 서로 양쪽 다. 그러니까 법적인 불복 절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규칙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뭐 유혈 사태, 뭐 제2의 4.19 뭐 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메시지가 부적절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실효적이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승복을 한다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그냥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뭐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법적 절차로도 그렇고 법적 절차를 벗어나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뭔가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 2심 선거법 전 선고를 보면서 이게 승복 불복이라는 게 참 공허하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각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승복이라는 얘기를 선뜻 꺼내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승복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킬게라고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뭐 사실 무죄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비상식적 판결에 대해서 아무튼 이 제도권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승복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마저도 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뭐 그분들이 승복을 안 해서 뭐 저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예단해서 승복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제도권의 언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가능성도 낮고 뭔가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중헌디라고 썼습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은 두 사람을 좀 분리해서 쓰셨네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선언을 이미 했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석동현 얘기한 변호사가 것도 있었고.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법률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이 하는 말은 대리인이라는 건 본인의 말을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승복한다고 했으면 됐지. 현직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 탄핵 심판이랑 그 수사까지 형사 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뭐 승복해라, 뭐 그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표명해라, 이거는 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리인이 했으면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승복 뭐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선서를 한 것이 연장선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은 제가 생각하기엔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인데 이재명 대표 쪽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는 그냥 우리 출연하는 날이었잖아요. 예. 세 분 나오는 날인데. 제가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본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저한테 막 항의도 막 하시고 그랬어요. 왜 이재명 대표가 나와 있냐. 그러면서. 박상수 변호사 고정이라더니. 그러니까 제가 고정인 날 왜 이재명 대표가 나와 있냐 그러면서 그거 막 보내주시고 아마 뭐 두 분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는 승복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저러나 싶은데 그 좌파는 그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좌파도 이제 리버럴한 좌파가 있고 약간 공산주의적인 좌파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적인 좌파들은 이 제도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법이론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 할 때 좌파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갈등 이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은 기득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저항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저항으로 폭력혁명 같은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워딩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폭력혁명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폭력혁명론에 따른 공산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이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폭력혁명론을 얘기하는 제가 좌파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유혈사태니 뭐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제시킬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승복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의무다. 이미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는 게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나는 대통령과 동급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법률 대리인을 한 명 두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도 지금 많아요 변호사들. 그렇죠. 뭐 당의 법률위원장 네, 많아요 변호사들. 네. 거기 그 지금 형사 사건도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 변호사님들 많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한테 우리 대표님은 승복합니다라고 석경현 변호사가 했듯이 네. 하면 됩니다. 사실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승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방금 박상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좀 잠재우는 것들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니까 관련 메시지를 좀 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은 조금 조심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뭐 유혈 사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반응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호칭도 생략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왜 지금 나왔다고 민주당에서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뒤에 대통령 호칭 붙이면 뭐 이거 한마디로 2단이죠. 민주당 사람이 아니게 되죠. 수박 뭐 이렇게 뭐 되는 수박이든 뭐든. 예. 하여튼 최근에 어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호칭 자체를 아예 안 붙여요. 뭐든 뭐 국회 내에서든 국회 밖에서든. 예. 그러니까 내란범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란 우두머리 뭐 이런 내란 식으로. 수계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히려 붙이면 더 안에서 눈총 엄청 받을 걸요. 왜 대통령의 호칭을 붙이느냐. 왜 붙이느냐고요? 민주당 유튜브 출연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청자들한테. 그러겠지. 아 왜 붙이냐고? 예, 무슨 호칭을 아. 붙이냐고. 있어요. 예전에 막 서로의 진영을 향해서 뭐 영부인인데 여사 붙였다고 왜 여사 붙이냐 아니면 왜 씨라고 하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문제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됐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저는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직위 자체는 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미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뭐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뭐 지지자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호칭을 아예 붙이지 않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상대방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우리 권성동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이재명 뒤에 대표 안 붙인다. 네, 그랬죠. 정말 유치하게 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집회 장소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광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워낙 거기 나오신 지지자들은 또 같은 지지층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 요청 사항도 있을 테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최고회의라든지 아니면 당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호칭 자체는 붙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는 대통령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대통령 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 빼고 그냥 이재명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근데 네.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조금 과격한 발언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선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이것은 자신들의 지지층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시는 지지층 등을 지금 계속 어떤 좀 격앙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지지자들이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아니면 어떤 기자분들 중에서도 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야 나는 이거 기각되면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수용을 하냐. 네. 아니면 나 길거리에 나가겠다. 나가는 거야 자유인데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게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앞장서서 해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럼 국회가 왜 필요하죠? 예. 그냥 광장 정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다 나가서 그렇게 선동하고 할 거면. 근데 저는 좀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정치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는 집행부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아마 안 한다. 우리는 네. 거기 지도부는 안 가니까. 지도부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예. 다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네. 어떤 의원들을 다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저는 권영세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 내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저는 그런 스탠스가 조금 욕도 양쪽에 다 욕을 먹겠지만은 예. 그나마 그런 스탠스가 조금 이 정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어떤 그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비슷한 생각인데 JTBC 제가 월요일날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군복을 다려놨다는 둥 뭐. 군복. 아니, 근데 뭐. 군복을 그 얘기를 다려놓은 누가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예. 군복을 다려놨다, 뭐 다려놓은 군복을 입고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좌파의 일각에는 폭력혁명론을 네. 내재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된 정당의 후신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위헌정당 해산된 이유가 뭐냐? 내란 선동, 폭력혁명 하려고 했다. 이걸로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후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일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거방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제도권 내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면 민주당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그 폭력혁명론 하는 정당에 붙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민주당에서 이런 지금 저기 그 박홍근 의원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불복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복할 것이다라고 불복 얘기하면 운동 뭐 이런 네, 글을 불복 올렸죠. 운동 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 싶었을 때 민주당에서 우리 당 의원이 그 3.1운동 3.1절 날인가요? 그날 집회 날 헌재를 싹 쓸어버리자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진짜 깨부수자인지 청부수자인지 그거요. 예, 뭐 서천호 하여튼 의원. 뭐그 쓸어버리자는 네. 부숴버리자는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 근데 그 자기들을 좀 돌아보라고요. 지금 군복을 다려놓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내전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군복을 입고 뭘?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으신가 보죠. 지금 예비군 훈련 기간인가요? 그죠? 네.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예. 있으신가 보죠. 오늘 좀 나온 말들을 좀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향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유도하는 발언을 좀 삼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선 의원이고 연세도 가장 많으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자손손 한국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결과를 놓고 특정 재판관을 향해서 좀 친일파 여기에 비유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유치해요. 계속 무슨 을사오적이니. 예, 그러니까 울사오적 올해가- 양쪽에서 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긴 올해가 하던데. 이제 을사년이라서 갖다 붙이기가 좋으니까 예. 좀 그러긴 한데 아니 그럼 법관이 스스로의 객관적인 양심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이걸 그냥 비판할 수는 있죠. 네.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은 비판은 가능해요. 하지만 비난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신 결정이 무슨 나라 팔아먹는 건가요? 대한민국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왜 정치적으로 본인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언제부턴가는 제가 박지원 의원 거의 워딩을 뉴스를 거의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얘기들만 많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한마디 본인은 지금 민주진영의 간달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간달포가 되고 싶은데 간달프. 예, 간달포 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역량이 딸려. 간달포는 김어준 씨가 하고 있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늦으신 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국회의원 한번 하신 걸로 저는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저는 평가에 우리가 어떤 무게를 주기에는 전 발언 자체가 너무 가볍다. 가벼워졌다. 네,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 좀 아쉽다. 좀 어른이잖아요. 국회에서 네. 최고령이시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제까지 그런 정치 경험, 역량을 좀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오히려 후배들이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좀 본인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보면 대부분의 발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눈에 띄고 좀 자극적인 표현들. 그런 표현을 잘하시니까 워낙 대변인 출신이시고 네. DJ 대변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또 우리가 소위 예전에 박기태 대변인과 더불어서 양당의 민주당과 당시에 신한국당 아니면 민정당 이쪽 계열에서 보수와 진보 계열에서 정말 내노라는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말씀은 되게 잘하세요. 맛깔나게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저는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오히려 하시는 말씀 등은 그렇게 귀에 잘 꽂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건 그냥 지지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헌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요. 비공개 최고위 때 뭐 당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박찬대 원내대표 어저께 다 일일이 호명해 가면서 예. 그것도 세 그룹으로 나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선거 날짜 나오기 전이어서. 아니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걸 뭐 때릴 건 다 때려놓고 이제 와서 야 빨리 가서 그거 좀 약 좀 발라줘 예.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제하자 뭐 이런 무슨 거니까. 의미가 있나? 제가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아까 민주당의 태생이 사실 데모와 광장 정치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천막 당사가 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더 어색해요. 사실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5년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각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정치가 전 위기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지지층을 고무시켰을 때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 지도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원내 평판이나 언론인들의 평판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이 말진 취재 기자들부터 오히려 지도부가 좀 균형 잡고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사실 이 원내 이 지도력이나 이 뭔가 리더십으로 봤을 때도 내란 특검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저희가 무력화를 시킨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원내에서 104인 거의 전원 명의로 발의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가가 좋은데 저희 이제 또 이제 지지층들의 그런 반응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품격을 찾을 거냐. 사실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서 품격이란 표현 쓰는 것도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품격이 밥 먹여주냐 이겁니다. 실제로. 예. 지금 저희가 그 민주당이 더 장애투쟁하고 더 자극적인 워딩을 내고 더 저렇게 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뭐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았지만 천막 당사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이 진영 자체는 고무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중도층이 있나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불복이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법적 불복은 불가능하고 정치적인 불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불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은 그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재표결을 하든지 다른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또 시키든지 아니면 민노총을 동원해서 장애투쟁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판결의 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다음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더 좀 로키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고, 민주당은 지금 이미 저는 불복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뭔가 물리력을 동원한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통치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계속 몰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좀 통합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었지만 네. 이번 탄핵 국면 3개월간 쌍권 지도부는 잘했습니다. 잘했나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을 놓고 보면 정말 중심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잡았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비하면 네. 이번 탄핵 국면에서 그래도 당이 깨지는 것은 참았고, 그렇죠. 그리고 상호 간에도 굉장히 상호 간에 날선 말들도 많이 오가고 했어요. 그리고 많이 진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쌍권 지도부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어쨌든 당을 유지해서 전열을 유지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2016년에 비하면 우리 보수가 그때보다는 세력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분열되지 않아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바라는 어떤 뭐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3개월을 지나면서 좀 그 생각은 네.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윤 대통령이실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내가 어떤 우리 당이 깨지지 않고 통합되는 것에 역할을 그럼요.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 윤 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들 한 겁니다. 그냥. 네, 그렇죠. 제도권 정치와
대중 정치가 지금은 조금 많이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진짜 높게 평가를 하는 게 그 싸웠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밥 먹고 풀고 계속 구애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원내대표 되자마자 사실 소위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과거 지도부 사람들 몇 번씩이나 문 두드리고 밥 먹고 그걸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원내의 그 구심이 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저는 아직 좀 많이 미혹하고 조금 뭐랄까요, 포용력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지만 네. 그런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분명 필요하죠.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 권성동 의원이 말 실수만 안 했으면 이미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다. 아마. 두 분 법사위의 콤비였는데. 그렇죠. 예. 네, 예전- 콤비였죠. 아니 네. 두 분이서 했으면 저는 그때 시절이 약간 그리운 게 그때는 날선 공격도 하고 뭐 과격하게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처럼 상대방을 비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냥 뭐 웃고 그냥 나가서 아니면 협의를 해오거나 이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소위 저는 김용민 의원의 그 워딩이 지금도 이렇게 귓가를 떠나질 않는데 김용민 의원이요. 네, 민주당에. 민주당 김용민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에 무슨 그때 맞은편 아니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뭐 그랬잖아요. 어디 내란 동조범들이 어디서 감히 뭐 네. 이런 말을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디 감히 뭐 이런 표현들이 네. 상임위에서 들리면 네. 그게 아니, 서로를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 표현인지.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거기 뭐 예를 들어 비상계엄을 알고나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 내란 그만- 공범이 전부입니다. 네, 공범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고 뭐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 그런 거죠.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당내에서 분명히 그 조금 이제 집회나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네. 쌍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모였었기 때문에. 근데 쌍권 지도부가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면 60일 이내에 우리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치러야 때문에 되죠. 예.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대선 때까지 버티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당 내에서도 예. 만약에 그런 플랜 B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전선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밖으로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쌍권 지도부가 지난 3개월간 그런 것을 수습해 갈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을 쌓는 일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승복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키워드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4월 4일 선고 오전 11시에 나올 예정인데 판결을 헌재가 끝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그럼 결론은 이미 나온 건지 막판에 바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들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쓰시는 동안 또 하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참 많은 말을 했네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헌법재판관들이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또 헌법재판관들을 역량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 이렇게 좀 띄우니까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강약 약강의 전형이다. 이게 본인에게 어떤 좀 그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주는 뭐 그걸 미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띄워주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쓰신 것 같은데 결론이 나왔을까요?라는 질문에 무슨 네. 이름이 등장을 했네요. 예. 저는 정영직 재판관 이름을 썼어요. 네, 헌법재판관 평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평결 과정이 어떠하냐면 공개 투표예요. 네. 공개 투표. 공개 8명이. 투표. 예. 공개 구두 투표인데 일단 주심 재판관이 먼저 얘기를 해요. 정영식 재판관. 재판관이네요. 네. 그다음에 임명된 순서로 제일 최근에 임명된 사람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 기수가 낮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예. 순서가 이래요. 초반 4명에서 네. 다 결정나요. 초반 4명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정계선 재판관 인용은 뭐 누구나 다 네, 예측할 확실하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자 이제 그러면은
기각이나 각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판관 수는 3명이죠. 예. 첫 번째 정형식 재판관이 뭘 하느냐에 따라 저는 결론은 다 정해진다고 봅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인용해버리면 뒤에서 조한창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6대1을 막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걸 쓰느니 그냥 8대0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8대0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형식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를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히 인용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따라가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편결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당일날 아침에도 편결을 또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래도 편결은 해도 이거는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절차상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네. 정형식,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김복형.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형식이 첫 마디에서 뭐가 나오냐에서 결과는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정형식 재판관의 한 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움직이는 재판관들이 이게 최소 2명은 있을 거다. 공개 순차 투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예. 이렇게 되는 게. 네. 박민영 대변인은 을사오적 아까 물음표. 저희가 했던 그 단어를 네. 예.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가 지금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선고일자를 지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런데 저는 이게 일단 3일 전에 이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든지 네. 특히나 지금은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임박해서 저는 좀 선고기일 지정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휴지를 뒀고 그리고 바로 당일날에 마치 의도라도 한 것처럼 이미 판결이 끝났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많이 것들이 나왔어요. 네. 저는 이 을사오적, 을사팔적을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의 과격한 발언과 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헌법재판소가 그만해라.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마라 라고 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초 단초는 민주당이 제공을 한 것이고요. 예. 사실 제가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할 때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두 재판관들은 좋다라고 했나?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걸 당사자들은 동의를 했나? 네. 저는 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인데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한다라는 걸 동의할 리도 없고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본인들이 받아들여서 직무를 연장 수행한다라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 걸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 선고기일 지정 당시에 문영배 소장 대행이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제 결론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됐죠. 이제 됐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보도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뭔가 이제 정말 합의에 이르러서 결론을 냈다라기보다는 이런 내외적인 그런 충격과 그런 여건 상황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기존의 교착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 교착 상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기보단 그냥 있는 그대로 각자 소신껏 투표를 해서 결론을 냅시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저는 진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만약에 이번에 정말 빠르게 기각 판결이 나온다라 그러면 민주당의 업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헌재를 흔들고 심지어는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그 법률안 통과시키는 족족 다 자동 공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문명사회에 전례가 없는 그런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건 내란 선동이다, 내란 음모고 실행하게 되면 내란죄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결론 낸다라고 하면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이걸 제외하더라도 기각파들이 갑자기 인용으로 마음을 바꿀 만한
아무런 이 상황의 변화나 계기가 정황 없을 근거들이 것이다. 없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각결정문 쓰는 것도 일도 아닌데 저렇게 억지로 무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우린 못해? 그러니까 이 굳어진 심기를 더더욱 굳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여러 정황들이 그 기각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 흔들기가 좀 실제로 있기도 했고 줄타nek 얘기도 했고 심지어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헌법재판관 탄핵 얘기도 어제 아침에 나왔던 맞습니다. 터여서 설주환 변호사 답변도 좀 볼까요? 네, 누가 알까? 까. 예,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까? 네, 예. 근데 편결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보도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보안이 유지가 될까? 금요일까지? 안 저는-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말씀 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결정문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써놓고 왜냐면 재판관들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연구관을 통해서 새나갈 수 있으니까 결정문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쓰는 것을 이렇게 조금 흘러나가게 두고 정말로 결론은 재판관들끼리만 아는 근데 이런 상황은요? 편결이라는 네. 것은 최종 결론이거든요. 지금 어제 보도에 의하면 편결이라는 것이 그냥 중간 편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결론까지 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주문이 있거든요. 작성이 된 상태의 네, 그런 거의 결론.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도 평일을 열었지만 이건 그냥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면 결정문을 가다듬는 정도에서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언론사에서도 이 편결의 의미를 단어로 쓸 때 그냥 중간 편결이 나왔을 때 이거 그냥 평의에서 조금 진일보한 하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는 편결이 아닌 건데 편결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언론사들은 굉장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 팩트 체크 계속 해보고 진짜 편결이 맞냐, 네. 최종 결론 난 거 맞냐, 이거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고, 그게 거의 확증이 됐었을 때 편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편결도 끝났다라는 아마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났어요. 근데 결론이 안 새어 나갈까요? 누군가는 알 수도 있다. 금요일 전에 누군가는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선고 날짜 지정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도 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전날 무슨 뭐 정청래 뭐 위원장이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지로 어떤 돌아다니는 얘기로 정청래 위원장이 4월 4일 날을 뭐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정보지도 뭐 돌아다니면 다 했잖아요. 뭐 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편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부터 금요일 11시 전까지 이 보안이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지금 뭐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의 지금 정보지들이 예. 돌고 있잖아요. 받은 글에 반박을 하는 받은 글까지 정보지라고 순화를 돌고. 하셨어요. 네, 진짜 소위 네. 말하는 정보지,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가 진짜 누가 생성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성한다는 것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중에는 진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보안에 상당히 헌법재판소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뭐 어제 방송에 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4대4 기각을 얘기했어요. 예. 4대 3대 2를 얘기했어요. 저는 네. 각하 3명의 기각 1명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면 그냥 기존의 어떤 재판관들의 성향과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선거 결과 그리고 저는 생각된 게 지금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재판관 전원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국가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8대 0으로 가는 게 맞다. 네. 라고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어떤 이런 모르겠습니다. 탄핵 결정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영의 이익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의 안위 뭐 이런 물론 것보다는 그것도 걱정을 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자신을 추천해줬던 진영에 대한 이익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왜? 예. 보수 진영에서 추천받았던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을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정권 바뀌었어요. 네. 정권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바꿨더니 똑같잖아.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과거와 같이 어떤 이런 정권을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을 추천해준 진영의 어떤 그런 이익을 떠나서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기각으로 갈 확률이 네. 높아 보인다. 네. 박상수 변호사께는 좀 절차 얘기를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게 탄핵 선고가 만장일치면은 이제 이유부터 읽고 네.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주문부터 선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뭐 헌법재판소 내부 지침에는 있기는 한데 그게 적용이 안 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실제로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4일 오전에 저희가 11시부터 이걸 듣다 보면 네. 뭔가 감이 오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서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게 이제 지침이긴 한데 그게 그냥 그때그때 재판장에 따라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합의제 기구나 이런 데서의 결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합의제 기구는 정말 문 닫고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문 닫고 들어가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더 이상 못 고칠 때 결정할 때가 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어제 방송을 했을 때는 뭐 재판관 발로 뭐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었는데 또 어떤 재판관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라고 다른 방송사에서 그렇게 취재하신 기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생각하기에도 판결을 지금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만약에 말이 나온다면 판결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공격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격을 막고 싶어서 지금 이미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직 판결을 안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중간 판결 정도로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왜 그러냐면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이랑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 그래도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나와요. 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준비를 생각해보면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나와요. 근데 네. 이게 헌법재판소가 어떠냐면요. 인용 기각 각하를 다 써. 그리고 별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정말 보안이 중요하면 그냥 재판관이 직접 쓰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연구관들이 쓰는데 다 써놔요. 그리고 그때그때 표에 따라서 그게 나가는 거야. 버전이 다른 것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잘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관 중에 누가 이제 인용 기각 각하 중에 내가 하나를 썼어요. 기각이나 뭐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관들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영배 소장이 그 기각에 그거 요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니까 인용에 대해서도 각하에 대해서도 마지막 결정 날 때까지는 다 그렇게 아니 계속 근데 계속 고치는 거예요. 세 가지 버전을 놓고 네. 보도를 끝까지. 보니까 인용 의견을 처음부터 가했던 재판관들은 별로 밑에 주문한 게 없대요. 거의 주문은 지금 나머지 4인의 재판관 내지는 네. 3인의 재판관에서 여러 가지 주문들,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네. 것이고 예. 그냥 우리가 소위 상수로 얘기하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 네 명은 그냥, 이 4명은 그냥 인용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요청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재판관들, 연구관이나 연구원들 밑에 있는 연구원들, TF팀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보수 성향으로 지금 네. 분류가 분류를 되는 하는. 뭐 재판관들 밑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요청들이 많았다, 분주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저는 선고 당일날 생각을 해보면 기각이 되든 뭐 각하가 되든 인용이 되든 저는 주문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다. 그래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그래요? 어떤 결론이요? 결론이 네. 나오더라도 예. 쭉 읽고 뭐 예를 들어서 전원 일치가 되면 뭐 그냥 뭐 주심이 아니면 재판관 소장 대행이 이제 그걸 쭉 읽겠지만 아니면 뭐 저는 다른 얘기 있더라도 다 각각의 재판관들이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선고 주문을 하지 않을까. 이걸 선고 주문부터 나가버리면 뒤에 얘기 안 듣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결론이 먼저 나와버리면 네. 그래서 네. 진짜 주문을 마지막에 할 것 같고 네. 이게 또 절차가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네. 정영식 재판관이 결론이 되면 정영식 재판관과 결론의 의견이 같으면 정영식 재판관이 써요. 마지막 그 결정문에 네. 모든 내용의 마지막을 정영식 재판관이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정영식 재판관의 생각과 결론이 다르면 다르면 결론이 다른 재판관들 중에서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누가 쓰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게
그 쓰는 사람이 그 주된 그거를 쓰는 사람이 하는 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예. 온갖 그 거기에서부터 정보가 취합되면 밑에서는 안 궁금하겠습니까? 그게 취합되면 이제 취합되는 게 이제 밖으로 예. 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부터 편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정말 되게 촉각을 곤두세워 봤는데 취재를 해보셨구나. 딱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다 했나? 몰라요.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했나? 거죠. 안 했나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 진짜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예. 어제 밤부터 계속 무슨 그러니까 소위 막 진짜 일간지 메이저 네. 일간지 기자들하고도 계속 그 부장들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자기들도 모르겠다. 답은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게 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통 헌법재판관한테 직접적으로 취재는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주변부, 그 밑에 계신 맞아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소위 왔다 갔다 하시다 아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소떡소떡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슬쩍슬쩍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쪽 진보 진영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유튜버들이라든지 본인들도 굉장히 취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아마 흘러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일이 그게 달할 것이고. 내일이 뭐 그쵸. 전날이니까. 네, 전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원래 전날이네요. 이분 날이 항상 더 맞아요. 분주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당일날 아침부터는 이제 양쪽 그다음에 전 국민들이 대부분 맞아요. 이제 숨지기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네. 민주당이 정보력이 진짜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이제 공표를 했을 때 민주당 최고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누구죠? 그 재판관 임명하라고 만역 재판관 임명하라고 막 강력하게 촉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선고일자 지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 속보를 보고 갑자기 박수를 치시 놀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파면을 시킨 것이 아니라 선고기일을 지정을 한 건데 다 신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되게 고무되는 그런 분위기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런 네.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예. 아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4월 18일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18일 이후에도 결론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쌍탄핵이니 무슨 뭐 행정부 마비니 무슨 뭐 임기 연장이니 뭐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드니 이랬던 건데 4월 4일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허무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좀 그런 정보력의 부재와 허무함을 지금 약간 뭐랄까요? 전략적 포커페이스로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숨은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네. 오늘 전혀 발언이 없잖아요. 만약에 어제는 글을 올리고 오늘은 조용한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이게 인용될 거라는 거를 확신을 했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치사하고 네. 얼마나 이 축배를 벌써부터 이 사전적으로 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숨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지 있죠. 그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확정됐다라고 이틀 전 한 8시, 9시 사이에 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저녁 7시 기점으로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기일 이 통보를 받은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4대4라는 결과를 받고 경로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당일에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그 당시에는 부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 통보받은 거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선고기일이 헌법재판소와 크로스체크 확정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어제자, 그러니까 오늘자죠.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그 찌라시대로 그 전날 저녁에 미리 전달 통보받은 게 맞다라고 또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보지 여당빨이나 용산빨일 수가 없어요. 시간차를 봤을 때 네. 그렇게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나왔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일 아니 영산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영산 쪽에서 내가 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네. 없어. 민주당에서 만약에 알았다면은 뭐 그렇게 막 환호를 부를 일도 없을 것 같고 자기들 내부에서 퍼졌을 테니까. 근데 아니 공유는 안 하죠. 그렇죠. 그래도 대표실 정도를 저기는 했겠죠. 아주 말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4대4면은 걔네들 입장에서 비상일 텐데.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뭐 말하기는 좀 그렇죠. 방송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랄까 만약에 편결을 아직 안 했다면은요. 지금 뭐라 이야기하는 게 재판관들 8명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요. 네. 그래서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납작 엎드려서 원래 우리 변호사들이 선고일 잡히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지. 지금 막 밖에서 선고일 잡혔는데 기자회견하고 막 이러면 결과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일단 오적 때문에 잡혔다고요.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결정된 이걸 거예요. 각 당에서 약간 악의 인수식으로 해석을 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바쁜 경우는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그때 빨리 잡아달라고 그때 SNS에 올린 게 있었거든요. 한 이 잡히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헌법재판소가 화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청에 화답했다. 요청에 화답한 거다. 예. 그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점잖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들이 화답을 해야 되는 건데. 화답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기각파들이 화답을 해야죠. 근데 이제 뭐 기자들의 어떤 그 취재나 어떤 기자들의 평가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최근 국회에서 뭐 임기 연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무회의 뭐 그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 이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좀 중지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한덕수 그 대행에 대한 어떤 그 탄핵 결과를 내놓을 때도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한참 열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쪽에서 이러한 논의가 너무 과열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각각의 뭐 아재 인수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기분 좋죠 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과를 받아들고 세 분을 모실 테니까 그때 또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